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으로 만나 뵙게 된 박윤입니다. 사실 아침에 이렇게 이제 집에서 오는데 간만에 조금 이제 설레이기도 하고, 제가 물론 이제 이쪽 이제 파트는 아니지만 한 10년 넘게 또 다른 쪽에서 또 성인 교육을 이제 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이제 오는데 간만에 이제 설레기도 하고, 새로운 이제 우리 학생들 만나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좀 더 학생들 이제 합격에 또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많이 이제 고민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 달, 2달 전부터 계속 고민하면서 이제 요 날을 이제 기다려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제 OT 하면서 서로 좀 알아가고, 또 여러분들도 저를 알아야 되고 저도 여러분들 알아야 되니까 이제 그런 시간 좀 가질게요. 자, 여기 보면 차이 나는 변리사 선행 이론이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말은 이제 선행 이론이지만 기본 이론을 거의 다 다룬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발생 쪽하고 생태 쪽 빼고는 거의 다 다룰 거예요. 그래서 발생하고 생태 쪽은 나중에 이제 뭐 중급 이론 이상을 이제 듣게 되면 이제 그때 이제 다루는데, 물론 이제 빈도가 그래 많이 높진 않아요. 이제 변리사 기출을 나중에도 제가 풀이하겠지만 대부분 한 90%에 해당하는 시험 범위 있죠. 그 범위에 대해서 제가 이 선행이론, 다르게 말하면 기본 이론에서 좀 담아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물에 대한 뭐 알레르기라든지 알러지라고도 하죠, 맞죠? 그런 거 있는 애들이라든지, 아니면 알러지는 없어도 생물을 그냥 이론적으로 잘하는 거랑 입시 시험 잘 치는 거는 좀 달라요. 저도 공부를 죄송합니다. 저도 공부를 조금 해봤는데 그 학문을 잘하는 거랑 그 다음에 입시 시험을 좀 잘 치는 거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입시 시험을 쳐서 짧은 시간에 좋은 결과를 얻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간혹 제가 이제 학생들 가르쳐 보면 박사처럼 공부하는 애들이 있어요. 큰일 납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우리가 입시에 맞게끔, 맞죠? 변리사 입시 딱 정해져 있잖아요. 거기에 맞게끔 공부를 해서 뭐 8개, 9개 맞추면 되잖아, 예를 들어서, 맞죠? 그래서 이제 그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제가 공부를 이제 하고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저의 지식을 막 이렇게 남발하거나, 맞죠? 그러면은 나는 좋은데 학생들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제가 지난 10몇 년 동안 가르쳐 보면 저도 많이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정말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학생들의 귀한 시간을 뺏으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짧은 시간에 여하튼 좋은 결과를 얻는 게 우리 공동의 목적이 되어야 되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제가 계속 포커스를 맞추고 저도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할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면 오늘 우리 처음 만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래 마스크를 써야 되는데 얼굴은 그래도 한번 봐야 될 거 아니야. 얼굴 잠깐 보여줄게요. 얼굴 보여주면 이렇게 생겼어요. 나름 이렇게 동안이라고 합니다. 나이는 좀 있어요. 자, 그래서 얼굴이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좀 더 충격적인 그림이 있어요. 이건 저의 이제 10년 전 모습. 그리고 우리 교재 있잖아. 교재에 보면은 이 교재에 보면 처음에 이거 능가 보잖아요. 넘기면 여기가 제 10년 전의 모습입니다. 거의 10년 전이니까 얼굴 좀 더 오동통하고, 머리 보면은 머리 숫자가 그때 좀 많을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하고 좀 달라요. 지금 또 이제 나이도 들고 하니까 좀 빠졌는데, 이때는 이제 10년 전에 제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 사진이니까 저 맞습니다. 박윤인데 한번 볼까요? 자, 오늘은 OT니까 이제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오늘은 공부는 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저도 소개하고 변리사 생물 공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가르쳐 드릴게요. 보통 이제 그냥 막 해도 돼요. 수업 막 해도 되고, 맞죠? 보통 막 하던데, 그거보다는 이제 선생님도 알아야 되고 하니까 오늘 제가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 청사진을 또 발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강사인데 제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이 이피션시. 그래서 가장 이제 효율적으로 해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물 다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여러분들 공부를 해보면 알겠지만 안 중요한 게 없어요. 보통 자기 과목이 제일 중요해, 다들. 그래서 특히 여기는 이제 법을 좀 알아야 되니까 뭐 민법도 있고 뭐 상표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있는데 다 자기께 다 중요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저는 그런 생각하거든요. 자연과학에서 그래도 여러분들이 제일 좀 알레르기가 있는 부분이 생물인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수업을 들어보면 알겠지만 자연과학 과목 중에서 가장 전략 과목이 생물이 될 겁니다. 제가 그거는 확실하게 약속을 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보통은 애들이 지구과학은 보통 다 맞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생물이 이제 그러한 전략 과목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는 게 제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도와줄 거고, 다른 과목보다 생물이 더 재미있게 일단 재밌어야지 공부하니까 재미있게 이제 전달해드리고, 어떻게 보면 법이랑 또 비슷해요. 생물이 과학이라고 하지만 언어적인 게 상당히 많이 나올 겁니다. 거의 언어거든. 그러니까 과학이라고 보기엔 좀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법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한데, 하여튼 그런 부분을 잘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생물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가르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이제 그림을 좀 많이 그리면서 여러분들 이해를 도울 거예요. 우리가 그 변리사 공부도 마찬가지인데 책이 없어서, 교재가 없어서 또는 이론서가 없어서 애들이 시험을 못 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보면 현재 시장에 보니까, 저도 이제 오기 전에 현재 시장에 있는 변리사 뭐 나왔는 문제집이나 이론서를 쭉 다 봤겠죠. 쫙 봐가지고 다 끝내놨겠죠. 이렇게 나오네 애들, 요런 시험이네, 이론의 내용 이런 건데 쭉 다 이제 분석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책이 없거나 글자가 없어가지고 애들 공부를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맞죠?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가지고 이렇게 앉아있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일단 이해가 좀 돼야 되거든. 그래야지 암기도 재밌고 그래요. 근데 모르는 상태에서 막 암기하면 머리가 그렇게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머리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젊은 날에 머리 좀 덜 빠지도록 내가 편안하게 제가 좀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OT가 좀 마치면 변리사 생물 공부할 때 이런 부분을 이렇게 공부하면 된다는 걸 시범을 좀 보여줄 거예요. 제가 그림을 하나 그리면서. 그래서 이런 스토리텔링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 픽처 텔링이야. 제가 만들었어요, 갑자기.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최대한 쉽게 이해도 하면서 암기할 것인가, 그걸 오늘 좀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귀한 시간 여러분들 내고 왔으니까 보여주고, 본격적인 공부는 이제 다음 시간부터 할 겁니다. 자, 요거는 이제나 제가 그냥 붙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또 하겠죠.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좋은 모습 보여줄 건데, 이때 10년 전 모습입니다. 이때로 이제 뭐 돌아가고는 싶지만 이제 또 나이는 또 거슬 수 없죠. 그래서 제가 하여튼 열심히 좀 공부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그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지식만 가르치는 게 또 강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식은 그냥 가르칠 수 있어요. 그냥 하면 돼, 그냥.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제 입시 시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겁니다. 제가 공부는 열심히 했다, 뭐 그런 거고, 제가 요번에 이제 변리사 스쿨에 이제 합류하게 되었고, 저도 큰 기쁨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나게 된 게 제일 기쁜 거죠. 예, 제일 기쁘고, 제가 이제 옆에 보면 메가임디, 메가스터디 알죠? 메가스터디 같은 계열이 메가임디에서 열심히 또 생물 강의를 계속 해왔어요. 그러니까 성인 교육을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뭐 상위권 편입이라든지 지금 일반 생물학도 같이 가르치고 있어요. P2도 가르치고, 그 전에 뭐 MD 마치기 전에는 MD도 가르쳤어요, 애들. 그래서 의전원 들어갈 때 필요한 시험도 가르치고 했어요. 그래서 보통 안 넣으려고 했는데 그 학원에서 이런 걸 좀 넣어야지 애들이 좀 믿어준대. 그래서 저 이런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빼려고 하다가 녹색을 넣으래. 녹색을 꼭 넣는 게 학생들이 그래도 아침에 오면 좋대. 그래서 정신이 또 바짝 이렇게 든대. 그래서 하여튼 과거에도 그렇지만 미래죠. 저도 앞으로 한 10년, 20년 이제 더 이렇게 강의하면서 살아가잖아요. 보통 이게 천직이니까. 그러면 이 천직에 대해서 좋아해야 돼요. 그 직업에 대해서 좋아하는 사람이 제일 멋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뭘 해도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저도 이제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지금 억수로 자, 사투리 약간 씁니다. 제가 대구에서 태어나서 사투리 약간 쓰는데 서울에 산지 25년은 넘었습니다. 대구에서 대충 20년 정도 살고, 나이 대충 나오죠. 맞죠? 서울에서 지금 25년 넘게 살았으니까 동안이죠. 나름 노관입니다. 그래서 동안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중간에 기분 좋으면 대구 사투리가 조금 나올 수는 있어요. 지금 거의 뭐 서울 표준어 다 쓰고 있죠. 제가 지금
이게 무슨 분위기야 지금. 좀 웃어라 좀. 그래서 그 웃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중간에 좀 웃겨요. 그러니까 생물 선생님 중에 이렇게 열심히 하면서 웃긴 선생님 잘 없어. 근데 제가 이제 됐나 웃깁니다. 웃기게 하니까 또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가볍게는 하지 않을게 알겠죠. 왜냐하면 또 애들 또 합격해야 되니까. 그래서 중간중간에 여러분들 아마 다 알아들을 겁니다. 지금은 거의 표준어 구사는 완벽하니까 이제 맞죠. 여러분들 나이만큼 여기 서울에서 살았거든요. 서울 살았기 때문에 뭐 괜찮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 아침 수업이거든 우리가. 그래서 우리 좀 피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감안해서 수업이 무겁지 않게 그러면서도 아까 high efficiency 그래서 효율성도 이제 구하면서 제가 공부를 좀 이런 거 함께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열심히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해주고 있잖아. 제일 밑에 거는 이제 학교에 있을 때, 아주 옛날이겠죠. 젊었을 때, 여러분들 나이에 있을 때, 여러분들 나이 때 제가 서울의대에서 의학 박사학위를 받았거든. 그래서 이제 또 젊을 때 불태울 때, 여러분들처럼 맞죠? 지금 상당히 중요한 시기거든. 열나 불태워야 돼요. 불태운 다음에 이제 그거 가지고 40년, 50년 우리가 살아가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공부하는 걸 배웠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렇게 나누어 주는 걸로 이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변리사가 꼭 되셔가지고 이제 그 지식을 갖다가 잘 나누어 주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잖아. 누군가한테 도움을 주려고. 그래서 학교에서도 열심히 했고 학원에 와서도 열심히 또 했어요.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제일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럼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맞죠? 그래서 보면 우리 요번에 교재가 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출판사에서 잘 내줬어요. 잘 내줘가지고 요 교재로 할 건데 2권으로 돼 있거든. 그래서 우리 선행은 빼면은 요게 있어요. 그래서 이 선행 이론인데 기본 이론이라 보면 돼. 이제 여기에서 가르치는 거는 기본 이론. 이제 요거를 준비해 오시면 됩니다. 준비해 오시면 되고 그게 스텝 1이에요. 스텝 1인데 이제 16회차 정도를 할 건데 요거를 목표는 뭐냐면 학생들이 이제 카톡이라든지 이런 데 계속 이렇게 묻더라고요. 상당히 적극적이에요, 애들이. 이거 하면은 변리사 몇 문제 맞출 수 있어요. 생물 10개 중에. 제 목표는 7개가 목표입니다. 7개에서 더 맞출 수도 있어요. 더 맞출 수도 있는데 7개 정도 맞추겠죠. 맞추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굴다고 7개 맞추는 게 아닙니다. 공부라는 거는 알죠? 정확하게 공부하면은 7개가 아니고 더 맞출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걸 목표로 하고 요거는 나중에 이제 스텝 2가 되면 중급 이론 과정이 있긴 있어요. 있는데 요거는 좀 더 많이 맞추고 싶은 사람이죠. 뭐 10개 다 맞추든지 이런 거지. 맞죠? 10개 다 맞추든지. 그래서 근데 요게 뼈대가 돼요. 이게 뼈대가 되니까 이거를 잘 소화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 하면은 뭐 7개 정도가 되겠죠. 근데 요거는 이제 생태랑 발생 부분도 있고 조금 더 내용이 조금 더 볼륨을 조금 더 추가시켰어요. 왜냐하면은 가르쳐 보면은 학생 중에 꼭 이런 학생들 많잖아요. 불안해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맞죠? 하면서 더 하고 싶다 하면서 막 이렇게 막 미치는 학생들이 있거든. 그 학생들을 위해서 준비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고 요거는 나중에 이제 개강을 이제 하려고는 해요. 요거를 맞죠? 요거는 지금 5, 6월 달이고 요거는 학원과 협의해서 이제 하려고 하는데 다 올해 2하고 3은 올해 촬영을 하거나 여러분들과 이제 만나려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중급 이론하고 문제풀이인데 중급 이론까지는 교재가 따로 있는 게 아니죠. 여기 한 권으로 다 끝낼 수 있어요. 상당히 잘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 근데 저거 잘 나와요? 잘 나와? 그래서 요 문제풀이 보면은 이제 요거는 이제 우리 변리사 기출하고 이제 준비를 해야 되니까 변리사 기출을 또 변형해가지고 준비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본 메인 강좌는 여기까지죠. 여기까지고 학생들이 나중 되면 뭘 좀 해달라고 해. 그래서 다 이제 거의 포기한 애들 있잖아요. 이제 끝에 가면 그러면은 뭐 모의고사라든지 근데 저랑 같이 하면 포기하는 애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제 경험상 포기는 안 하는데 그래도 간혹 가다 보면 이제 손을 놓는 애들이 있는데 놓으면 안 됩니다. 알겠죠? 왜냐하면 한두 과목 때문에 망하면은 제일 억울하거든. 그래서 그러면 다시 또 재수해야 돼요. 그러니까 재수는 없다. 그렇게 목표를 정하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제가 오늘 OT니까 말씀을 좀 해드리는 게 뭐냐면 공부가 이제 이런 거예요.
변리사 공부도 보통 뭐 평균 이렇게 있잖아요. 뭐 커뮤니티 올라오면은 평균 뭐 3년 하더라.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2년도 있고 뭐 있잖아. 여러 가지가 있어. 하여튼 막 몇 년 준비했다. 근데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1년에 끝내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그게 1년에 되든지 안 되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다시. 1년에 되든지 안 되든지 중요한 건 뭐냐면 1년에 끝내겠다가 제일 중요해요. 1년에. 그래야지 뭐냐면 밀어붙일 수 있어요. 근데 내가 3년을 잡고 하잖아. 못 밀어붙여요. 왜냐하면 이유가 계속 들어옵니다. 그럼 뭐 어차피 3년이니까 요번에는 요거 좀 해놓고 민법 해놓고 요번에는 다른 법 좀 해놓고 그 다음에 뭐 나중에 뭐 자연과학이나 해볼까. 그러니까 벌써 떨어졌어요. 벌써 그 마음 자체가 벌써 떨어지고 졌어. 벌써 다른 수험생들한테 비교했을 때 졌어요. 그러니까 붙는 사람들은 보통 그렇게 많이는 안 하죠.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만약에 3년에 붙겠다 또는 2년에 붙겠다 하잖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1년에 끝내겠다. 변리사 시험은 내년에 사라진다. 그 어떤 배수진을 쳐야 돼. 사라진다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그런 마음이 상당히 중요해. 알겠죠? 그래서 이제 꼭 그거를 가지면서 제가 중간중간에 물론 자연과학은 뭐 여기서는 마이너지만 여러분들한테 하여튼 좋은 얘기들 있으면 또 힘주는 얘기들 있으면 좀 많이 해줄게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나이가 어린 건 아니니까 살아왔으니까 여러분들 도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하여튼 여기 보면은 1하고 2하고 3은 메인 강좌라 보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이게 메인 강좌가 아닌 게 아닙니다. 이 메인 강좌예요. 사실 이게 제일 뼈대야. 그래서 이걸 잘 듣는 게 제일 중요하다. 자, 그래서 3까지 하고 스페셜은 이후에 이제 학원과 협의해서 우리 학생들의 어떤 그 조사를 하겠죠. 학생들이 니즈가 있으면은 저는 뭐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필요에 따라서 이제 강의를 갖다가 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커뮤니티 이런 데 보면은 이런 것도 있거든요. 애들이 이런 강의 좀 해줬으면 좋겠다. 또는 이런 교재가 있으면 좋겠다. 뭐 생물 같은 경우는 민법은 OX 교재가 있는데 생물은 OX 교재가 없어요. 그러면 학생들 중에 그게 니즈가 있으면 제가 만들어 줄 수도 있어. 어차피 저는 남는 게 시간이거든요. 물론 시간이 많이 없지만 새벽을 새서라도 만들겠다 이 말입니다. 그 마음이야. 그 마음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학생들이 필요로 하면 밤을 새서 만들면 되잖아. 시간이 어차피 밤에도 있잖아. 새벽에도 있고. 그래서 새벽에도 만들면 되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 따라오면은 뭐 부담이 없겠다. 자, 그래서 요렇게 우리가 진행이 크게 어떻게 되는지 알겠죠. 그래서 지금은 5, 6월 달 여기죠. 5, 6월 달 요 과정에 집중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편안하게 다른 걸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맞죠? 그래서 5, 6월 달에 하는 거 제가 여기다가 박스를 쳐놨어요. 5, 6월 달 기본 이론에 지금은 집중하면 된다.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싶었고요. 듣다 보면 이제 그 다음 과정에 뭐가 지금 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하실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제가 글자를 하나 가져왔어요.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맞죠? 그 인생이 이제 스피드보다는 방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공부할 때 딴 것도 똑같잖아요. 맞죠? 법이라든지 다 똑같아. 처음에 잘못 딱 끼워버리면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어차피 처음부터 중간에 약간 요령 비슷하게 공부를 하게 되면 어차피 처음 다시 해야 돼요. 처음에. 그래서 처음이 상당히 중요하거든. 그래서 이제 방향을 좀 잘 잡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저것도 이제 오늘 여러 개 준비해 왔어요. 변리사 생물도 뭐다? 그렇지. 생물도 그렇지. 스피드보다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스피드가 늦은 것도 아니겠죠. 2달 정도면은 생물 전반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알게 돼요. 그러니까 생물을 전혀 안 했든지 생물을 많이 했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알겠죠? 어차피 우리는 변리사 입시 생물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학교에서 저한테 생물학이나 면역학을 듣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저도 서울의대에 있을 때 면역학을 가르쳤거든요. 면역학은 이제 생물에서 좀 어려운 거예요. 제가 면역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면역학을 서울의대한테 가르치면 그거를 2달, 석 달 동안 막 가르치지. 면역학만. 근데 이제 우리 입시는 그러진 않거든요. 2달 정도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걸 쭉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공부할 때 뭐 이렇게 길다고 해서 뭐 잘하고 짧다고 해서 못하고 그런 건 아니고 방향을 잘 잡고 가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거를 혼자 하면 조금 힘드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학원도 오고 뭘 하는 거잖아. 그러면 왔기 때문에 가르치는 사람은 뭐 해야 된다? 최선을 다해야 돼. 가르치는 사람. 왜냐면은 왔잖아.
왔잖아. 그 뭐 할 수 있지만 왔기 때문에 몸을 움직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감은 제가 학생 숫자만큼 가져야 됩니다. 무거워 지금. 우리 학생들 지금 여기 많이 있으니까 제가 상당히 지금 무겁습니다. 맞죠? 그래서 무거운데 같이 만들어가는 거니까 하여튼 제가 한번 잘 해보도록 할게요. 자, 넘어가면 제가 이제 한자 중에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아는 애들 있죠? 마부작침. 어떤 말이냐면 도끼를 갈아서 맞죠? 바늘을 만든다. 그래서 요 가져왔죠? 도끼. 자, 도끼도 하나 가져왔어요. 도끼를 가지고 이제 바늘을 이제 만드는 겁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상당히 어려워요. 맞죠? 도끼 갈아가지고 바늘 만드는 거 어려워. 이거 혼자 하면 어려워. 근데 이제 옆에 기술자라든지 도구가 있으면은 그거는 쉬워요. 도구가 있으면 갈면 되니까. 근데 그 도구가 이제 강사거든. 그래서 잘 활용해 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 해결 안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강사들은 또는 선생들은 그 전에 다 그 과정을 겪었어요. 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맞잖아. 생물이면 생물. 뭐 법을 가르치는 사람 법을 가르치는 그 과정을 그래도 다 거친 사람이고 최소한 4년에서 길게는 저처럼 뭐 20년을 먼저 공부한 사람들이잖아. 20년을 갖다가 그것만 한 사람이잖아. 그럼 거기에서 뽑아낼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경험치가 무시 못 하거든.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여러분들도 수업 시간에 잘 뽑아내고 저도 잘 전달해 줄게요. 그래서 함께 하면은 뭐다 갈 수 있다. 그래서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든다. 그래서 한번 요 짧지만 두 자리잖아. 두 달 동안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생물이 어떤지 다 모르겠어요. 실력이 맞죠.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생물이 뭐 이렇게 하든지 여러분들 실력이 중이든지 상이든지 어차피 갈아야 돼요. 어차피 왜냐하면 변리사 생물 나오는 게 또 포인트가 있거든. 갈아야 돼요. 그걸로 갈아야 돼요. 그 포인트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피트를 치는 건 아니잖아. 여러분들이 MD를 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대학교 중간고사 주관식을 막 치고 뭐 그런 거 아니죠, 지금. 그러니까 변리사 생물 객관식 10문제를 푸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맞죠? 딱 거기에 맞게끔. 너무 뭐 투머치 하지 않으면서도 애들 막 투머치 하면 미쳐 죽으려고 하죠. 생물이 투머치 한데. 그러면 또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안 머치해도 안 되죠. 맞죠? 너무 안 머치하면 또 불안해 하니까 애들이. 그러니까 그 선을 잘 유지해서, 한번 만들어 보자 이 말이지. 그래서 한번 잘 만들어 봤으면 좋겠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아직 마친 거 아닙니다. 제가 오늘 좀 판서하면서 좀 했다가 생물 어떻게 공부하는지 좀 시범을 보여줄 거야. 요거 이렇게 준비하면 돼요.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가 이제 PPT, 제가 이제 학원에다가 이제 서로 얘기했는데 학원에서도 여러분들의 좀 더 좋은 어떤 수업 환경을 위해서 아까 변리사님한테도 들었죠. 이쪽에 쏘면서 같이 생물은 또 그림이 중요하니까 그림을 보면서 같이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이 가질 거예요. 그래서 PPT는 여러분들이 준비 안 해도 됩니다. 알겠죠? 제가 준비하는 거고. 그 다음에 기본 이론서, 맞죠? 요거 준비하시면 되고. 세 번째는 필기할 게 좀 있을 겁니다. 여기 내용은 순서대로 제가 쭉 나가겠지만 연습장이 좀 필요하겠죠. 좀 적어야 돼. 좀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적고. 그 다음에 색 볼펜. 그래서 저도 웬만하면은, 이렇게 준비해 와요. 아이고. 이렇게 보면은, 요렇게 제가 이제 준비를 해올 겁니다. 어머나, 다 부러졌다. 그래서, 자, 여기 보면은, 요 4가지 정도 가져올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색깔을 좀 정해서, 색 볼펜을 준비하면 되고, 어떤 용도냐면, 중요한 거. 이제 중요한 거에 대한 용도를 색깔을 줄긴 주겠는데, 이게 잠도 깨우는 용도가 있어요. 아침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침 수업 들을 때 힘드니까, 제가 잠도 깨워주면서 그러니까 계속 바꿔야 돼 색깔을 바꾸면서 하면 잠이 깨 생물학적으로. 그래서 3시간 반이 좀 지루하지 않도록 제가 색 볼펜을 좀 여러분들 가져오시면 됩니다. 저도 요거를 갖다가 가져올 거니까 한 4개 정도 있으면 되겠죠. 3개 정도. 3개 있고 요거 까만 색깔 보면 되죠. 오늘 까만 색깔. 요거는 여러분들 색깔을 정하면 돼. 3가지 색깔 정해서 제가 판사할 때 여러분들 따라오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5번째. 그렇죠. 제일 중요하다. 5번째는 열정. 그 다음에 끈기. 이러시면 안 돼요. 수업 듣는데 막 이제 16회차가 완성인데 보다 보면은 한 8회 정도 듣다가 또는 7회나 6회 듣다가 다 떨어지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끝까지 일단 힘들더라도 끝까지 16회차까지는 내가 가야 되겠다고 결정을 내려야 되고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오늘 올 때 이런 생각 했겠죠.
중간에 포기하겠다는 생각 안 하죠. 맞죠? 중간에 강의하다가 한 8회차 하다가 뭐 애들 그러네 좀 말도 안 듣네 하면서 나 출근 안 할 거야 하면서 이상한 강사잖아. 똑같은 거죠.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감정이 좀 변하고 뭐 그럴 수 있겠잖아. 뭐 어떤 과목 때문에 힘들어서 찾아와요. 2달 동안. 생물 때문에 찾아오지만 다른 과목이 영향을 또 줘가지고 또 막 침체돼가지고 뭐 그럴 수 있거든. 그런 거 하지 마시고 16회차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사소하는, 저도 마찬가지로 16회차 강의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제가 정말 집안에 뭐 누군가 안 돌아가시는 이상 16회차 요 월급은 다 비워놨어요. 연락도 이제 그때는 안 받아. 제가 집안 식구들한테 다 얘기했어요. 월급은 변리사 생물 가르치니까 전화하지 마라. 그게 기본입니다. 기본. 집안 식구들도 그 이후에 전화하게 돼 있어요. 무슨 큰일이 있으면 전화하겠지만 전화하지 마라. 생물 가르쳐야 된다. 변리사 생물 가르친다. 그리고 월급은 2달 동안 그 시간에 통화 안 된다. 그래서 딱 끝이야. 다 정리해놔야 돼. 주변에 다 정리해야 돼. 친구들한테도 전화하지 마라. 못 받는다. 문자도 보내지 마라. 카톡도 하지 마라. 기본입니다. 기본.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 들을 때 그런 부분 있잖아요. 그래서 열정, 끈기, 포기하지 않은 이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이제 그 얘기 해주고 싶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준비는 다 되셨죠. 제가 이제 준비를 다 시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몇 분이야? 한 40분 정도 하는데 금방 가죠. 시간 금방 갑니다. 생물 하잖아. 생물 하잖아. 생물 하면 더 빨리 가요. 내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제가 좀 준비시켜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진도 나가는 건 아니고 앞에 한번 보세요. 우리 이제 교재 보면 이제 우리 요 교재입니다. 그래서 교재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공부하면 좋은지 이제 판서를 통해서 한 장면을 보여줄게요. 알겠죠? 한 장면 보여줄 건데, 자, 우리 요 교재죠. 요 교재 보면은 자, 이렇게 교재에 있는 게 이제 여기 PPT에서는 제가 이제 칼라 버전으로 이제 여기 돼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니즈가 있으면은 출판사하고 얘기해서 칼라로도 내놓을 수 있어요. 알겠죠? 그리고 제가 요 교재는 그 커뮤니티인가 그 김영남 변리사님 커뮤니티에 요 교재는 PDF 파일로 그때 이벤트를 이제 한번 해서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려 받았는 애들은 여기 칼라 버전도 아니 그때는 칼라 버전이 아니지. 이건 다 흑백 버전이에요. PDF 파일로는 이제 흑백 버전인데 만약에 여러분들의 그 니즈가 있으면 이것도 그 출판사랑 얘기해서 이거는 오늘 첫 수업이니까 이 파일 자체를 여러분들한테 공유할 수도 있어요. 오늘 출판사 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얘기해서 설득을 좀 시켜야 돼. 요즘에 워낙 저작권인데 내가 적어도 내가 마음대로 못해요. 여러분들 그런 거 배우나요? 내가 적어도 내가 마음대로 못하더라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좀 출판사 얘기해 볼게요. 그래서 그 보면 이렇게 순서대로 돼 있는데 한번 보세요. 이게 화질이 좋게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화질이 깨지면 공부하는데 좀 짜증나니까 그 수업할 때 최대한 여러분들의 그 눈을 갖다가 좀 정화시키기 위해서 수업 때를 이렇게 칼라 버전으로 이제 볼 겁니다. 볼 거고요. 뭐 이렇게 그 온액이라든지 요런 식으로 진액이라든지 요런 부분들을 지금 보면 봐봐. 지금 보면은 까마득하죠. 아씨 이거 뭐 이래 많아 또 이래 돼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정리하는 것이 변리사 생물에서는 이걸 어떻게 물어보는지 이런 게 다 궁금할 겁니다. 근데 이제 쌤이 이제 여기 올 때 그 분석은 다 끝냈거든. 변리사 이제 기출 이런 거 20년치 이상을 머릿속에 또 다 넣었겠죠. 금방 확 다 넣어요. 그러니까 한번 역치값 이상이 되면은 이게 보면은 바로 다 넣습니다. 여러분들도 나중에 변리사가 되잖아. 그러면 여러분들 공부했는 거는 역치값 다 이상 돼 있으니까 이제 책 보면은 막 다 들어가요. 아이고 머리야.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정리하는 게 좋을까? 뭐 이렇게 자료는 좋고 뭐 글자도 깔끔하게 다 정리되어 있는데 보면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저랑 같이 같이 칼라 버전도 보면서 하나씩 변리사에서는 이런 걸 중요하게 여긴다. 그리고 요거에서 더 나가는 거는 오바다. 뭐 이런 것도 해줘야 돼. 가지를 쳐줘야지 애들이 오바를 안 해. 특히 이제 생물학과 애들. 생물학과 애들 보면은 오바한 애들 좀 있거든. 그래서 막 미쳐 죽는 거야. 막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그걸 잡아주는 것도 강사의 역할입니다. 왜냐하면
뭐 생물학자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맨날 얘기하는 게 그거야. 제가 의대 애들 가르칠 때도 의대 준비한 애들 있잖아요. 의전원. 그럼 애들이 다 생물학과거든. 앉아있는 애들이. 심지어는 의전원 준비한 애들은 생물학 박사 딴 애들도 앉아있어요. 그럼 걔네들 골치 아파. 걔네들 미쳐 죽는 거야. 막 논문을 써봤으니까 아 선생님 하면서 쉬는 시간에 와서 이건 뭐 더 해야 되지 않아요? 그러면 제가 가지를 확 쳐요. 그럼 다시 연구실로 가라고 해요. 다시 연구실로 가라고. 의사 되지 말고. 맞죠? 의전원에 가려고 하는 거지 자꾸 있잖아요. 논문을 쓰려고 해요.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가지를 잘 쳐줘야 돼. 그리고 그 선을 넘게 되면은 수업할 때 선을 넘게 되면 그게 기준이 돼버려요. 학생들은. 그거를 계속 이걸 해야 되겠구나 해서 너무 많아져.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기출을 잘 분석해서 선을 넘지 않도록 저도 조심해야 돼. 왜냐하면 저도 잘못하면 자꾸 나의 어떤 공부했을 때 그게 자꾸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거를 10몇 년 동안 눌렀는 거죠. 눌러야 돼요, 저는. 저는 계속 눌러야 돼요. 왜냐하면 끝까지 다 해봤기 때문에 계속 눌러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 누름을 갖다가 좋아해야 돼. 왜냐하면 내가 누르지 않으면 이게 확 펼쳐지거든. 그 봉인이 펼쳐지는 그 순간 생물의 끝을 맛볼 수가 없어요. 생물은 그냥 끝이 없이 돼.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하여튼 조심해서 올게요. 그래서 와서 제가 10년 전에, 12년, 13년 전에 가르칠 때는 봉인 해제가 안 됐거든. 봉인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다 가르치는 거지. 그럼 애들이 미쳐 죽는 거야. 그래서 또 좋아하는 애들 몇 명 있어요. 막 호기심이 많은 애들. 근데 그거는 그 애들만 만족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할게요. 보는 것처럼 우리 변리사 생물에서 필요한 내용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뭐 액포라든지 뭐 미토콘드리아 이런 부분들을 공부할 때 어느 부분에서 좀 조심해야 되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얘기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카메라 감독님은 이제 나한테 오시면 자, 이제 오늘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이제 좀 한번 시범을 보여주고 오늘은 이제 첫날이니까 좀 마무리를 좀 해볼게요. 자, 이제 여기 보세요. 혹시 이거 보이나요? 보이나 여기 다 보이죠? 이쪽이 그래서 내가 잘 판서를 해야 되는데 여기 강의실 구조가 약간 독특해가지고 제가 최대한 여기도 또 적응을 좀 이제 해야 됩니다. 적응을 여러 가지 적응해야 되는데 학생들은 벌써 다 적응한 것 같아요. 내 생각인가? 학생들을 오늘 보니까 내가 학생들하고는 또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칠판이 잘 안 보이는데 제가 잘 하도록 할게요. 내가 만약에 판서를 이쪽에다 하면 여기는 안 보이잖아. 맞지? 카메라는 여기 보이잖아. 맞지? 카메라는 보이지만 학생들이 여기는 보여요, 혹시? 여기 보이죠? 맞죠? 여기는 보이나요? 그러면 오늘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됐다. 자, 예를 들게요. 오늘은 이제 공부를 본격적으로 하는 건 아니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공부를 이제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미토콘드리아다. 미토콘드리아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교재죠. 오늘 이제 한번 시범을 한번 보여주고 오늘 수업은 좀 마무리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미토콘드리아다. 그 교재에 13쪽 펴시면 돼. 13쪽. 없는 학생들은 그냥 봐도 돼. 있는 학생들은 그 교재 13쪽. 13쪽에 보면은 미토콘드리아 있죠. 그 다음 시간에 오면은 처음부터 할 겁니다. 다음 시간에 오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PPT가 설치가 되면은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할 건데 오늘 이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미토콘드리아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막 미토콘드리아만 주구장창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뭐냐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쭉 할 거 아니야. 공부를 하면은 그 레퍼런스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를 공부할 때 이제 이 말이 뭐냐면 2005년도에 변리사에서 나왔다. 그러면 또 어떤 의미가 여기 내포가 돼 있어요. 17년 동안은 뭐 예를 들어서 단독으로 미토콘드리아가 나온 건 없어요.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앞으로도 영원히 안 나올 거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애들도 있고 또 어떤 애들은 이제 한 15년 지났으니까 이제 내가 칠 때는 나올 수도 있겠다. 그러면 어디에 방점이 찍혀 있어야 돼요? 후자에 방점이 찍혀 있어야 돼요. 항상.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실 때 이거 안 나오겠다 하면서 그러면 보면 다 안 나와요. 다 안 나와. 이것도 안 나온다. 됐고. 이것도 안 나온다. 됐고. 아싸. 이제 앞으로 영원히 안 나온다. 그러면 10문제 안 나와. 아무것도. 그렇게 안 한다. 그래서
지금 미토콘드리아다 그러면 2005년도에 이거는 뭐냐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지금 적는 거는 단독샷으로 미토콘드리아가 2005년에 나왔고,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되냐면 보기로는 여러 번 나오는 겁니다. 그냥 보기 하나씩은.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는 여기 보이죠. 이렇게 단독샷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미토콘드리아 내는 게 예를 들어서 2005년도에 미토콘드리아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자 보세요. 미토콘드리아가 있으면은 제가 아까 전에 이제 뭐 픽처 텔링 뭐 이런 얘기를 썼는데 그냥 미토콘드리아 하면 이제 마음에 이제 와닿지 않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림을 최대한 많이 그려줄 거야.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같은 경우는 바깥쪽에 있으면은 이걸 외막입니다. 상당히 쉬워요. 그러니까 이 글자 하나씩 익혀갈 건데 법처럼 이제 글자 하나하나를 해독하는 거거든. 생물도. 그래서 외막 바깥쪽에 있으면 외막이고 그 다음에 안쪽에 있으면은 이렇게 내막이 돼요. 그러니까 안에 있으니까 당연히 내막이겠죠. 그러니까 막이 두 개가 있는 거야. 그럼 이런 거를 뭐라고 하느냐면 막이 두 개가 있으면은 이중막인데 이런 게 중요한 거든 사실 입시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단일막도 있고 이중막도 있는데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를 이중막이라고 하면 돼.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공간이 두 개가 보여요. 공간이 두 개 보이는데 외막하고 내막 사이에 있는 이 공간을 뭐라고 하느냐면 이 공간은 막과 막 사이에 있는 공간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이 간자에 공간 강자 써요. 여러분들 한자 잘 하시니까 이제 이런 거 받아들이기 좋죠. 자연계 학생들보다는 막강강이. 막강강이 그 공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공간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여기 보면 요 안쪽에 있는 이 공간이 있어요. 이 공간은 뭐가 되느냐면 이 공간은 매트릭스가 돼요. 그러면 지금 총 4가지 어떤 구획들이 나온 거죠. 그러면 변리사에서 내는 출제자들은 이제 어디에 관심이 좀 이제 있는가라는 거거든. 그걸 질문해 봤을 때 요런 거. 이 매트릭스에 보면 재밌는 것들이 좀 있어요. 어떤 게 재밌느냐면 뭐 이런 거 있지. 동그랗게 보통 그리거든. 동그랗게 그리면 이런 걸 뭐라고 하느냐면 이런 거를 그렇지. 환영. 동그랗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그림으로 이제 다 이제 얘기가 다 돼요. 동글동글한 게 있단 말이죠. 환영의 DNA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제 공부하게 되는 이러한 요소들도 있어요. 요렇게 그려보면은 요렇게 보통 그리거든. 요런 게 뭐냐면 둥둥 떠다니지. 둥둥 떠다니기 때문에 요런 거를 뭐라고 하느냐면 자유리보좀이라고 하는데 몸무게가 있어. 몸무게가 있는데 보통 얘네들 워낙 작은 몸무게이기 때문에 우리는 킬로그램으로 하잖아. 얘네들의 몸무게를 어떻게 따지냐면 이런 침강 개수라는 게 있어요. 이거 그렇게 중요한 말은 아닙니다. 그냥 몸무게라고 저는 가르칩니다. 몸무게인데 80S라는 몸무게입니다. 요 몸무게를 가지고 있어요. 몸무게. 그 정도 몸무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 매트릭스에서 이러한 요소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변리사는 여기까지 묻는 거야. 자, 체크를 잠깐 해드릴게요. 이제 이런 거지. 그러니까 이제 환영의 DNA가 있냐.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있잖아. 선형의 DNA가 있나. 그러니까 뭐 2005년도도 마찬가지고 그 이후에 이제 변리사에서 나오는 문제 패턴을 보게 되면 뭐 이런 거죠. 이거냐 저거냐를 물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것만 적어 놓으면 안 돼요. 이게 뭐냐면 출제된 거 보면은 이거냐 요거냐를 묻죠. 그러면은 환영이냐 선형이냐를 여러분들이 보면서 기억을 해놔야 돼. 아, 환영이었지. 아, 변리사 생물에서는 이런 걸 물어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요거는 이제 뭐냐면 뭐 이런 거 있지. 자유리보좀이야. 자유리보좀인데 봐봐. 보니까 몸무게가 갑자기 더 커. 그러면 이런 거지. 미토콘드리아에 있는 이 자유리보좀의 몸무게는 30이고 70 정도 되는 몸무게야. 70 정도 되는 몸무게인데 지금 80이라고 나왔네. 아, 이렇게 내면 안 된다. 그래서 이 객관식 보기를 머릿속에 쌤은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으로 미토콘드리아에 나왔는 입시 변리사 유형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얘기를 계속 해줄 거야. 그래서 기존에 들었던 어떤 자연과학 과목하고 많이 다를 수도 있어요. 아, 이게 이피션시구나. 아, 이게 우리들의 어떤 시간을
많이 세이브 해주거나. 근데 이러한 거를 안 적고 X 안 치잖아. 그럼 여러분들 뭐만 공부해요? 보통 공부할 때. 이러한 사실만, 요런 것만 공부해 놓으면 갑자기 이런 글자가 나오거나 이런 글자가 나오면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이래 내가 시험장 가서 마음대로 막 체크합니다. 그게 보통 실패하는 지름길이에요. 첫 번째 딱 시험 칠 때. 보통 정해져 있거든, 입시 생물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심해야 돼. 그리고 어떻게 또 우리 보통 구라라고 하는데 거짓말을 보통 출제자들이 치느냐면 정해져 있는 게 이 공간 있죠. 제가 분명 매트릭스라는 공간하고 막강강이라는 공간이 있다고 했잖아. 근데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출제자는. 이게 주어가 되어야 되거든. 매트릭스가 주어가 되고 환영과 자유리보점을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어떻게 거짓말할 것 같아? 우리 학생들, 대충 공부했는 학생들을 위해서. 이 막강강이죠, 맞죠? 이 막강강에 뭐가 있다고 거짓말하는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보기 분석해보면 재밌어요. 나중에 이제 기출 분석 같이 할 건데,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알면은 쉬운데 어줍지 않은 것들이 있죠? 이런 거 정말 어줍지 않죠? 이거 뭐겠어요? 그냥 틀린 거잖아. 이런 보기들은 거들떠 볼 필요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주어가 틀렸지. 주어가 뭐 해야 돼? 그렇지. 주어가 매트릭스여야 돼. 매트릭스여야지 거기에 환영과 자유리보점이 있는 거지. 출제자들 여러분들 구분해야 될 거 아니야. 구분해야 되니까 이 주어를 바꿔요. 뭐는 진실로 주고 이번에는 환영과 자유는 진실로 줬죠. 70S. 그러니까 일단 뒤에 거는 맞아. 그럼 애들이 또 흥분하는 애들은 와 하면서 맞다 하면서. 근데 주어를 안 봤지. 그러면은 이거는 안 돼요. 주어가 틀렸지. 막강강에는 환영의 DNA하고 자유리보점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면은 자 여기 보세요. 그래서 제가 뭐 했어요? 픽처 텔링을 지금 했죠. 왜냐하면 지금 아주 간단하게 그려놨잖아. 여기 원형의 DNA하고 자유리보점을 여기 그려놓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언어적으로 다양한 보기를 만들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같이 연습을 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가질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또 계속 공부하게 되는데 오늘 이제 OT니까 몇 개 시범만 보여주는 거야. 자, 보면은 자, 이제 빨간 색깔 딱 하면은 이런 식으로 얘기해줘. 우리가 미토콘드리아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자를 갖다가 전달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전자전달계가 내막에는 있어요. 전자전달계. 쉽게 말하면 이런 거야. 좀 어렵게 생각 안 해도 됩니다. 전자를 전달한다. 전자를 전달하는 게 내막에는 있어요. 안쪽에. 근데 뭐냐면은 여기죠. 여기 보면은 전자전달계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해놔야 돼. 중간 이런 걸 내지 않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를 자연과학은 따지지 않죠. 여러분들 법하면서 어려운 게 뭡니까? 그때 좀 다르잖아. 머리 막 아파. 근데 다 근거는 다 있어. 법도 맞죠. 근데 자연과학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을 내진 않아. 아,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이런 게 없어. 그러니까 좀 더 클리어합니다. 외막은 없다야, 그냥. 그럼 이런 거는 이제 낼 수 있는 복이지. 없다. 내막은 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면 뭐 이런 거죠. 내막에 보면은 이러한 어떠한 단백질들이 있어요. 이렇게 단백질이 있는데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면 빨간 색깔. 그냥 지금은 쉽게 가르칠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화살 표시하면 돼. 그럼 이 빨간 색깔이 뭐냐면 빨간 색깔이 전자가 지금 전달되는 장면이야. 전자가 전달되는 거야. 근데 이거에 대한 학문적인 의미를 몰라도 돼요. 변리사는. 몰라야 됩니다. 지금 몰라야 되겠죠. 아, 전자가 전달되는 게 어디 있다? 내막이 있다. 근데 어디에다가 그려서 거짓말을 친다? 이런 거죠. 똑같은 거지.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막 이렇게 쉬운 거를 묻는데 애들이 막 틀려요. 이게 제대로 정리가 안 돼 있는 애들은 이게 또 있는지 알아. 외막에 전자 전달계가 있는지 알아. 그러면 그걸 또 손이 나가잖아. 막 손이 나간다 이 말이죠. 손이 나가면 안 돼. 알겠죠? 그래서 전자 전달계가 없다. 자, 그다음. 그럼 전자를 전달하면 어떻게 되느냐? 전자를 이렇게 전달했잖아요. 전달하면은 자, 노란 색깔. 수소를 갖다가
그 여러분들 지금 오늘 들을 때 어떻게 잠깐 듣느냐면 오트 겸 그 하나를 장면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글자들은 앞으로 다 배워요. 그래서 펌프가 뭐지? 또 이런 애들이 있을까 싶어서 지금 얘기해 주는 거. 무서워. 펌프가 뭐지? 이게 우리 기본 교재하면서 펌프하고 이런 부분들 다 배웁니다. 그러니까 제가 미토콘드리아 설명하면서 일부 개념들이 나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펌프가 있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수소를 이동을 시켰다 이 말이지. 그러면 보면은 봐봐.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거야. 수소를 갖다가 펌프질 했는 거죠. 막 펌프질 해가지고 어디로 계속 보냈어요. 이쪽에는 막강강이죠. 막강강 쪽으로 수소를 갖다가 계속 펌프질 했는 거지. 그러면 어디가 높아져요? 수소는 당연히. 그렇지. 이쪽이 높아지죠. 그래서 이런 질문도 나옵니다. 변리사 생물 보면은 막강강 쪽이 어떻게 된다? 그렇지. 막강강 쪽이 이거 나갔죠. 이쪽이 잘 안 보이죠. 맞죠? 여기 있대. 자, 막강강 쪽이 어떻게 되냐면 요거지. 수소 농도가 높아져요. 수소 농도 높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펌프질 하는 방향이 항상 여기에서 이쪽이야. 그래서 이쪽 공간이 수소 농도가 높아져. 그 다음에 매트릭스는 가면 상대적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 항상 생물을 상대적으로 보면 되니까 수소의 펌프가 매트릭스에서 이쪽 막강각 쪽이니까 이쪽 매트릭스는 어떻게 돼? 그렇지. 매트릭스 같은 경우는 수소 농도가 낮아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에 잠깐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봤잖아. 이 장면을 보면 여러분들이 출제자가 될 수 있어요. 출제자는 항상 어떻게 내느냐 하면 여러분들 구분해야 되니까 이 높고 낮고 뭐 있고 없고를 계속 물어봐요. 시험을 이제 나중에 같이 저랑 분석해 보면은 이것도 마찬가지죠. 양성자의 펌프 방향만 알면은 말이죠. 펌프 방향만 알면 양성자가 수소입니다. 수소가 어디에 높은지 알 수 있어요. 맞죠? 이쪽으로 계속 펌프질 해야 되니까 여기가 수소 농도가 높다가 되지. 그러면 어디가 수소 농도가 낮아? 매트릭스 쪽이 수소 농도가 낮다가 되는 거지. 자,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라는 이 한 장면이죠. 이 한 장면을 보고 우리가 여러 가지를 정리할 수 있는데 요게 뭐냐면 그 기초를 기반으로 한 분석이고 물론 미토콘드리아는 이 기초를 기반한 분석 말고도 뭐 에너지를 만들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어디 가서 한다? 이 교재에 보게 되면 미토콘드리아라고 해서 따로 있어. 맞죠? 세포호흡에 가면 2시간 정도를 따로 배우는 겁니다. 에너지를 만드는 거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에너지를 만드는 원리에 대해서는 그때 가면 또 배우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를 들어서 에너지를 만들고 싶어요, 혹시?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어디를 공부하는 거냐면 에너지 만드는 거는 31쪽 잠깐 펴보세요. 맞죠? 미토콘드리아 보면 페이지 31쪽에 보면 미토콘드리아 가지고 ATP를 생성하는 거 있죠. 요 생성하는 것만 따로 한 챕터를 배우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제가 강약을 조절할 겁니다. 뭐냐면 지금 세포 소기관에서 나왔는 미토콘드리아 소개할 때 사장에 있는 세포호흡을 끌어서 얘기해버리면 그날 오면은 옆으로 이제 새는 거죠. 새서 오늘 미토콘드리아 갑자기 들어왔는데 강사님이 피를 받아가지고 세포호흡에 있는 걸 또 다 설명해버려. 지금 그 챕터가 아닌데 그런 거를 제가 조절해서 올게.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어차피 챕터 4에 가게 되면 31쪽에 가게 되면 미토콘드리아 가지고 에너지 만드는 거는 또 별개로 배워야 돼요.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1챕터에서는 어떤 부분을 이제 강조하고 이런 부분들을 뭘 가지고 그렇지 막 하면 안 되니까 요 보면은 변리사죠. 연도는 뭐 적어줄 때도 있고 안 적어줄 때도 있을 건데 하여튼 변리사에서 나왔으면은 변리사라고 내가 적어줄 겁니다. 변리사라고 적어줘 가지고 최대한 너무 막 옛날 거 말고 최근 한 20년이면 되잖아. 한 20년 정도. 20년 정도에 나왔는 변리사 생물 기출 있죠. 그거를 갖다가 우리 수업을 할 때 이 부분을 왜 하는지 맞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왜 미토콘드리아 지금 그 보면서 예를 들어서 이거였죠. 앞에 보세요. 이걸 하면서
내가 왜 이런 글자를 적었는지 근거가 있어야지 애들이 좀 집중을 해요. 아니면 집중을 안 그래도 잘하겠지만 왜 하는지 모르면 공부할 맛이 안 나거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렇게 공부한다. 그러면 한번 볼게. 지금 외막하고 내막 있었죠. 그럼 잘 봐. 막강강 있었죠. 매트릭스 있었죠. 매트릭스가 우리나라 말로 뭐냐면 기질이라고 번역해놨어요. 기질. 이제 기질을 번역해놨거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한번 보세요. 자, 보면 요게 이제 실제 그림이야. 이제 실제 그림을 보게 되면 이제 중독성이 있거든. 제 판서가. 자, 보면은 이게 외막이지. 제일 바깥쪽에 있는 거야. 내막이죠. 요 내막이죠. 내막.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기질 보이죠. 요 기질이 매트릭스예요. 영어로 매트릭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기질에 있다고 하죠. 요 글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기질에 있는 거야. 기질에 있는 자유리보좀인데 크기가 얼마? 80S 이런 식으로. 아니겠지? 70S. 그 다음에 여기 그리진 않았지만 여기 뭐가 있어요? 선형의 DNA가 있죠. 아니겠죠? 원형의 DNA가 있겠지. 옆에 컨닝하면서 저 봐도 돼요. 저기 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이런 것도 괜찮죠. 외막에 전자전달계가 있다. 아니죠. 내막에 전자전달계가 있어. 여러분들이 오늘 미토콘드리아를 처음 보는 학생들도 지금 저랑 한 10분 공부하면 변리사에서 어떻게 미토콘드리아를 바라보는지 다 끝냈어요. 한 10분 만에. 오래 안 걸립니다. 알겠죠? 오래. 그리고 뭐 미토콘드리아에서 학문적으로 안다고 해서 그 변리사 생물을 아는 게 아니라고 지금. 내가 그걸 오늘 OT 때 강조해 주는 거예요, 지금. OT 때 이걸 딱 들으면 변리사 생물의 미토콘드리아는 이게 다예요. 10분에 다 끝났어, 미토콘드리아가. 이거를 바라보는 거고. 그 다음, 여기 보면은 크리스탈이라는 거 있죠. 내막인데, 내막 봐봐. 내막에 크리스탈가 있잖아. 그럼 여기 잠깐 와보면, 아이고야. 와보면 제가 그림을 그릴 때 막 안 그렸죠. 외막은 이렇게 스무스하게 그렸는데, 내막은 어떻게 그렸냐면, 내막은 이렇게 그리죠. 이게 바로 뭐냐면, 내막은, 그렇지. 내막은 주름 구조. 주름 구조를 영어로 뭐라고 하느냐면 크리스탈이라고 해요. 그러면 제가 이제 또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출제자가 돼봐. 뭘 낼 것 같아? 내막이 주름이죠. 그러면 출제자는 분명 여기에 필이 꽂혀 있어요. 그렇지. 이제 뭔가 느낌이 오죠.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죠. 외막은 주름 구조로 돼 있다. 외막은 크리스탈로 돼 있다. 못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들이 딱 보면은 그림도 잘 그려놨겠다. 이제 픽처 텔링으로 해놨겠다. 그림이 잘 그려놨잖아요. 이게 아주 스무스하지. 그러면 여기는 주름 구조, 크리스탈 구조가 아닌 거예요. 그럼 어디가? 여기가 주름 구조죠. 그러면 주름이 많이 젖어 있으면 중고등학교 때부터 뭘 배웠어요? 중고등학교 때부터. 그렇지. 뭐 이런 말 나오잖아. 주름이 젖어 있으면은 단면적 또는 표면적을 넓힐 수 있는데 기여하는 거지. 그러면 내막은 주름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다? 그렇지. 표면적을 넓혀서 대사에 효율적이다. 이렇게 쓰는 거죠. 대사. 그래서 다시 질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뭐가 있느냐 하면 전자전달계가 있어요. 전자전달계가 있는데 표면적이 넓으면 전자전달계에 단백질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름이 이렇게 막 젖어 있으니까 막 이렇게 봐봐. 그냥 봐봐. 요래돼 있는 것보다 막 이렇게 젖어 있죠. 이렇게 막 주름 젖어 있어. 그러면 주름이 져 있으면은 거기에 전자전달계 관련된 단백질을 많이 넣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다 끊어야 돼, 제가. 여기서 더 들어가면 그건 이제 학문이 돼. 그래서 그거를 자제할 수 있도록 아침 시간에 확 끊어야 돼요. 근데 그거를 막 해준다고 해서 애들이 막 좋아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시간 낭비가 돼요. 시간 낭비가. 왜냐하면 변리사 생물은 그렇게 안 나오거든. 막 그 다음 이후의 얘기는 안 나오는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면 거기에 희열을 느끼는 애들이 있어요. 그건 그냥 희열로 끝납니다. 아무 관계 없어요. 시험 성적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해 주셔야 돼요. 내가 왜 이런 얘기 하냐면 여러분들을 저는 학교에서 만났으면 이렇게 안 가르치겠죠. 학교에서 만나면. 학교는 학문이야. 미토콘드리아 가지고 한 3개월 해도 돼. 미토콘드리아만 3개월 감이야. 얘를 갖다가 논문 쫙 뽑아가지고 한 명씩 이렇게 네이처에 나온 거, 사이언스 나온 거 한 명씩 발표시키고 막
그게 대학교 수업이잖아. 대학원 수업이야, 그게. 미토콘드리아만 3개월 할 수 있어요. 맞죠? 그리고 그래 논문 그거 어떻게 읽었어? 그 다음에 딱딱 그거 잘못됐어. 또는 이거 이 학자는 어떻게 생각해? 이 학자는 어떻게 생각해? 그거 비교해 왔어? 2021년도에 어떻게 얘기해? 그럼 막 버벌 떨면은 다시 해와. 다시 발표 준비해와. 그러면 3개월 금방 가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맞지? 그래서 여러분들 수업 들을 때 제가 이런 부분들을 잘 유지를 좀 시켜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외막은 그러면 크리스탈 주름 구조가 아니지.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문장 계속 만들어내죠, 오늘. 외막이 주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씩 그려가면서 여러분들한테 무조건 막 머릿속에 집어넣어라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없이 최대한 이제 그림을 좀 그려가면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는 게 이 강좌의 특징이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생물 전공자든지 안 전공자든지 다 들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전공자들은 이제 어떤 게 좋으냐면 변리사 생물이 여기까지 하면 되겠구나 해서 자신감을 또 가져요. 왜냐하면 생물 전공자들은 범위를 많이 또 넘어가려는 애들이 많거든. 가르쳐 보면은 제가 의존하고 피터 가르쳐 보면 생물학 석사나 박사들도 앉아 있어요. 약사하고 의사 되려고. 그러면은 자꾸 이제 학교에서 공부했는 걸 자꾸 질문을 해. 그럼 제가 자꾸 끊어줘요. 그렇게 하면 떨어진다 계속 얘기해 줍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다시 연구실로 가라. 그러면 애가 이제 정신을 좀 차려서 그다음부터는 열심히 들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공자든지 비전공자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전공자라고 해서 뭐 10개 맞추고 이런 거 아니야. 그래서 오히려 비전공자들도 8개, 9개, 10개 맞춰. 알겠죠? 맞추니까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레퍼런스, 그 기출이겠죠. 항상 레퍼런스는 피트나 MD 뭐 이런 거 아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될 거는 저도 그런 거죠. 저도 MD하고 피트를 워낙 잘 가르치기도 했지만 그게 머릿속에 있는데 그걸 빨리 지워야 돼. 왜? 나는 지금 변리사 생물을 가르치러 왔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변리사에 최적화된 머리를 가지고 월급에 와요. 근데 보통 많은 사람들은 이거 혼용을 하니까 애들이 밑에 또 죽는 거죠. 뭐 이거 또 피트 생물 해야 되나, 또 뭐 MD 생물 뭐 조금 봐야 되나, 또는 또 심각한 애들은 수능 생물을 봐야 되나. 큰일 났어 지금. 완전히 아수라장이야 지금. 변리사 생물 아수라야 지금. 변리사 생물을 치는 거거든요. 완전 달라요 문제가 다. 수능 생물 한다고 해서 변리사 생물 잘 치는 게 아니라고 지금. 문제가 달라요. 그 치즈가 완전 달라요. 치즈 자체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달라 그냥. 그래서 변리사 생물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공부할 여러분들의 권리도 있어.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니즈를 제가 최대한 채워줄 수 있도록, 저 또한 연구를 계속 했지만 평생 직업이 이거니까 계속 갈고 닦아서 여러분들한테 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이 별거 아닌 것처럼 10분 전에 15분 전에 보였잖아. 근데 여기다가 어떻게 됐어요? 이거 그대로 옮기면 되죠. 그대로 옮기면 이렇게 변리사 생물 문제로 다 바뀌어요. 재밌지? 이런 게 이제 분석이라고 하는 거야. 분석.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의 학문을 전하는 게 아니고 이 아침 시간에 아주 소중한 시간.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여줬고요. 다음 시간에 오면 한번 보세요. 다음 시간에 이제 슬슬 마무리할게요. 시간이 워낙 잘 가죠. 자, 보면은 제가 이제 요 선행 이론, 기본 이론 가지고 하는데 보통 특별한 일이 없으면 한 챕터씩 끝낼 거야. 그러면 이게 총 몇 챕터가 있어요. 목차 봐봐. 목차 보면은 18챕터가 있잖아. 그래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대충 예측 프로그램 돌릴 수 있어요. 우리가 한번 만날 때마다 한 챕터씩 끝낸다고 보면 돼.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 18챕터인데 16회차로 어떻게 끝내요? 그건 제가 고민해 볼게요. 알겠죠? 제가 웬만하면 그런데 신경 쓰지 마. 알겠죠? 그래서 제가 16회차로 웬만하면은 다 끝내는 게 목표고, 만약에 안 끝나면은 한 번 아니면 두 번 정도 보강할 수는 있겠죠. 그거는 제가 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복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혹 가르쳐도 보면 진도 걱정하는 애도 있어요. 강사야 본인이. 앞에 나와서 강의하시면 돼. 알겠죠? 그걸 하지 말라고 그런 걱정을 하지 마. 그래서 선생님 진도 이렇게 나가면 이거 어떻게 다 끝내요? 제가 걱정합니다. 제가 집에서 맨날 걱정해. 그 걱정만 하는 사람이야. 진도 걱정, 가르치는 거 걱정은 저한테 맡겨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한다?
복습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습은 거의 안 하셔도 됩니다. 알겠죠? 왜냐하면 입시는 복습이거든. 그래서 미리 공부해봤자 그 정신건강에 좋을 게 없어요. 그래서 미리 만약에 공부하고 싶은 애들은 뭐 한다? 그림만 한번 보고 오세요. 이런 거 하네, 오늘. 요 정도 느낌 있잖아. 오늘 뭐 미토콘드리아랑, 뭐 리소좀 하네. 아니면 여기 보면, 큰 고딕체로 돼 있는 게 있어요. 등장인물들. 등장인물 있잖아. 거기 뭐, 방법 가르쳐줄까? 예를 들어서 7쪽 펴보세요. 7쪽에 보면은, 뭐 예를 들어 7쪽 보자. 7쪽에 보면은 현미경법이 있잖아. 현미경법이 있으면 뭐를 보라는 거야. 그 밑에 있는 거 다 읽지 말라는 거야. 어차피 읽어왔는데 선생님 이건 안 중요하죠. 넘어갑시다 이러면 허탈하잖아. 됐나 허탈하지. 이건 안 중요하니까 넘어가자 해놓고 그 다음 페이지부터 공부해. 그러면 예습에 있는 거 억울하잖아. 그러니까 예습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 7쪽 다시 펴면은 강화현미경이랑 전자현미경 있잖아요. 그 고딕체 글자를 한번 보고 오면 돼요. 그러면 오늘 선생님이 오늘 요 글자를 통해서 변리사 생물에서 어떤 언어를 전해줄지를 기대하시면 돼요. 기대하면 제가 요 포인트를 이와 같이 포인트를 잡아서 제가 딱 정리해 주잖아.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한다? 이걸 가져야 되죠. 이 무기를 가지고 뭐 하느냐면 복습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최대한 적게 쓸 수 있도록 깔끔하게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연습장 준비해 오시면 될 것 같고 복습을 하면 되고 마지막으로 요거하고 마칠게요. 체득이라고 적었는데 뭐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이거 하고 오늘 조금 물러날게요. 학생들 가르치다 보면은 공부를 할 때 뭐 조금 하다가 안 되면은 실적 내거나 아니면 포기하는 애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공부는 뭐냐면은 체득화 시키는 과정이라 보면 돼요. 그러니까 체득은 몸으로 익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으로 익힌 그 시간이 그냥 비례해요. 우리가 노벨상 받으러 가는 거 아니거든. 잘 들어야 됩니다. 지금부터. 노벨상 받으러 가면 좀 달라요. 엄청 머리가 좋아야 됩니다. 진짜 좀 다른 머리가 필요해요. 노벨상 머리는 따로 있어요. 저도 여러 명 만나봤는데 그 박사할 때 만나봤는데 뭐 이렇게 HPV 발견한 사람 있잖아. 자궁경부암 발견한 사람, 뭐 하우젠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독일에 가서 발표하러 가면 만나고 이랬거든. 만나보면 얘기해보면 달라요. 좀 머리가 좀 달라. 좀 느껴져. 말 좀 해보면은 상당히 좀 다릅니다. 근데 우리가 하는 공부는 그런 노벨상 받으러 가는 공부가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면은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최대한 체득화 시켜야 되는데 생물뿐만 아니라 나머지 똑같아요. 힘들어도 많이 봐야 돼. 이해가 안 돼도 많이 봐야 돼. 내가 본 거는 배신하지 않아요. 내가 본 거, 내가 몸으로 익힌 거는 배신하지 않아요. 당장 결과가 안 나와도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좀 달라. 그 체득하는 속도가 어떤 애들은 좀 빠른 애들, 빠를 뿐이야. 조금 빠른 애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내가 체득화 시키면 다 따라간다. 어차피 좀 더딜 수는 있지만 다 따라간다. 그리고 과목마다 체득하는 속도가 다 달라. 어떤 애들은 자연과학이 좀 빠른 애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애들은 법 과목이 있을 수 있어요. 법에서도 또 여러 가지가 있잖아. 다 달라. 다 다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건 뭐냐는 거지. 체득화. 내가 체득화 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첫 수업인데 첫 수업 오리엔테이션이기 때문에 마지막 체득화에 대해서 이제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리고 이제 마칠게요. 그 와이프가 저 결혼했습니다. 와이프가 억지로 했어요. 자, 와이프가 있죠. 지금 있습니다. 계속 계신데, 와이프가 이제 의류 디자인과 출신입니다. 의류 디자인이니까 디자이너입니다. 디자이너였어요. 디자이너였습니다. 의류학과 나왔습니다. 근데 한날 저한테 옵니다. 와서 여보, 저한테 얘기하는 거죠. 여보, 세컨 라이프를 살고 싶대요. 저는 맨 처음에 쫄았습니다. 헤어지자인 줄 알았어요. 세컨 라이프, 세컨 라이프 안 되는데 그 뭐지? 난 더 열심히 했는데 나는 내가 그래서 얘기했어요. 뭐 잘못한 거 있어요. 그래서 그건 아니래. 그건 아니래. 그래서 그건 아니래. 그건 뭐예요? 하면서 왜 갑자기 세컨 라이프예요? 저는 퍼스트 라이프밖에 없는데 왜 세컨 라이프예요? 하니까 와이프가 하는 말이 의사가 되고 싶대요. 갑자기
의류 디자이너로 이제 성공 가도로 달리고 있었거든요. 열심히 잘 살았어요. 뭐 거기서 일치월장 해가지고. 근데 갑자기 제가 그때는 이제 또 이제 계속 공부도 하고 이제 의과대학 쪽에 있으니까 와이프가 자기도 이제 의사가 되고 싶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힘들 것 같다. 왜냐하면 그 공부가 장난 아니거든. 의전원 시험을 쳐야 돼요. 그때는 이제 의전원이 있을 때야. 그래서 이제 10년 넘었습니다. 10년 훨씬 전 얘기입니다. 그래서 와이프한테 얘기했죠. 힘들 것 같습니다. 이게 장난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미토콘드리아도 모르잖아요. 내가 얘기했어요. 그래서 모른대.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왜? 의료학과야. 미토콘드리아 모르죠? 예. 그 다음에 뭐야? 전자전달계 모르죠? 모르는데 아무것도 몰라. 그 다음에 뭐야? 또 시험 치는 과목이 그 자연과학 다 치거든. 전자 알아요? 모른대. 계속 이제 후배 파는 거죠. 왜냐하면 힘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발 들여놓으면 힘들거든. 공부하는 거. 입시 생활이니까. 그러면 힘들 것 같다고 했어요. 근데 와이프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차피 사는 인생, 그래도 진짜 하고 싶은 걸 한번 하고 죽어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그 말에 감동을 받아요. 제가 작은 것에 감동받거든.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잖아. 그래서 와이프가 그 얘기를 해요. 그래도 하고 싶은 거 한번 도전하고, 그러니까 되는 거는 둘째고, 맞죠? 이게 중요합니다. 되는 거는 둘째인데, 그래도 한번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한번 해보고, 도전해보고, 안 되면 깔끔하게 정리하겠다. 근데 되면은 좋겠다. 와이프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지를 하면서 후원을 해줬죠. 왜냐면 돈 진짜 많이 들잖아요. 준비하는데. 여러분도 알잖아. 학원비도 들고, 제가 도시락도 사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돼요. 아침, 저녁, 이렇게 집밥 사주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때가 제가 이제 학교에서 약간 나올 때하고 이제 좀 연관이 되는데, 와이프를 뒷바라지를 해요. 그냥 와이프. 그때 이제 와이프 또 지원을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했는데, 와이프가 처음에 가감하게 떨어져요. 정말 열심히 했거든. 제가 봐도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에 잤어요.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1년을 더 하고 싶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힘들지 않겠냐고. 된다는 보장이 없는데 그래도 도전하고 싶냐고. 하고 싶대요. 사람을 돕고 싶대.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그 마음이 아름답다. 작은 거에 감동하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똑같은 거잖아. 법을 통해서 뭐 하려고 도와주려고 하는 거잖아. 지금 특허 이런 거 맞지? 딴 거 아니잖아. 딴 거 뭐 있어요. 맞죠? 도와주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그 마음이 너무 아름답다. 그래서 1년 더 했습니다. 했는데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내가 오늘 얘기하는 OT 때 얘기하는 이유는 그렇지. 됐겠지. 의료학과 출신인데 돼요. 되는데 상당히 좋은데 돼. 그래서 지금 어디 있다? 지금 서울대병원에 있어요. 서울대병원에서 의사입니다. 그게 10년 전 얘기야. 근데 저는 기적을 옆에서 맛보면서 지금 살고 있거든. 저는 우리 와이프가 되는 거 보면서 제가 OT 때 항상 이런 얘기 해줘요. 다 된다. 열심히만 해라. 체득까지 시켜라. 와이프 2년 하니까 다 따라잡아요. 2년 하니까 다 따라잡아요. 이 세상에 모든 존재하는 입시생들 다 따라잡았어. 왜? 절박하니까. 절실하니까. 미토콘드리아의 미를 모르는 애였어요. 미토콘드리아 몰라. 지금은 저보다 뭐야? 물론 저보다 조금 적게 알지만 거의 저만큼 수준으로 지금 따라왔어요. 대단한 거예요. 지금 의료학과 출신인데 지금 약에 대해서 저보다 더 많이 알아요. 약도 막 처방하니까 병원에서. 지금은 거의 역전, 거의 일부 직전이야 이제. 잘못하면 이제 역전해요. 역전. 큰일 났어 이제. 근데 그걸 보면서 미토콘드리아의 미를 몰라도 의사가 되는 게 우리나라야. 결국 자기 하기 나름이거든. 여러분들의 공부할 때 민법의 민을 몰라도 돼요. 지금은. 예를 들어서 상표의 상을 몰라도 된다고. 디자인의 D를 몰라도 돼요. 생물의 생을 지금 몰라도 돼. 왜? 지금부터 이제 알아갈 거거든. 지금부터 체득화 시켜 갈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분명 내년 적어도 그 후년에 무조건 변리사가 돼 있어요.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강하게 가져야 돼. 강하게. 그래서 제가 제일 가까운 사람 얘기하는 게 가장 좋잖아. 설득력이 있잖아. 생물학과 출신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메이저 학교 출신도 아니에요. 우리 와이프는 경기도 출신입니다. 경기도 학교 나왔어요. 근데 지금 서울대 병원에 있어요. 그러한 것들을 다 여러분들이 극복하면서 이겨낼 수 있다고. 뭐 스펙이 어떠니 다 필요 없다 알겠죠. 여러분들이 합격하면 여러분들이 제일 1인자가 되는 거야 그냥.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OT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어떻게 커리가 갈 거다. 그 다음에 변리사 생물 미토콘드리아를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할 거다. 그리고 짧은 시간에 그 어떤 수험생보다 정확하게 생물을 정복할 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와이프 얘기하면서 부족하지만 된다. 여러분들 체득화 시키는 게 중요하다. 지금 아무것도 몰라도 되고 또 많이 아는 사람들은 겸손해라. 이 말이지. 많이 아는 사람들은 겸손해야 되고 적게 아는 사람들은 뭐다? 뭐 어떻게 하면 돼? 포기하지 말라고. 그게 제일 중요해요. 입시생들은. 와이프가 된 이유도 겸손하고 끝까지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서울대병원에서 의사하고 뭐 그렇게 생활하는 겁니다. 아주 멋있게 생활해요. 제가 봐도 멋있어. 엄청 멋있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전공을 극복한 사람이지.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내년에 여러분들 어차피 시험 잘 쳐가지고 다 잘 될 거잖아.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항상 긍정적으로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금요일 날 여러분과 함께 이제 또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오늘 OT 긴 시간이었는데 듣는다고 고생하셨고 다음 시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